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1강입니다. 자, 머릿말 볼까요? 명심보감은 오늘날 우리나라 동양고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책으로 인간의 일상생활에 절실한 격언과 경구를 많이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및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언은 아주 중요한 격식이 되는 말, 경구, 깨우침을 주는 구절, 이런 구절들은 전부 다 대체로 짧은 구절이죠. 명심보감은 짧은 구절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옛날 어린이들은 이 책을 통해서 삶의 지침서로 삼았고 나이든 어른이나 대학자들까지도 이 책의 내용을 좌우명으로 삼아 올바른 삶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이 좌우명을 하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는 거죠. 자리의 오른쪽에 붙여놓고 지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인간의 본분을 상실한 천륜을 어기는 행위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 속출하고 있음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 만능의 문명 이기에서 비롯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해결된다. 심성보다는 돈이 우선이다 라는 물질의 숭상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중고등학교의 교재에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 점차 사라지고 오직 입시와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곳에만 혼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문 교재가 수능에 시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한문 교재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한문이라는 것은 그 글자 속에 인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철학은 사라지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여 포기하고 사소한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는 그야말로 성인이 두려워하는 짐승의 범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접근 금수하니 성인 우지시니라. 짐승에 가까워지니 성인이를 걱정하셨다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켜야 할 인성이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다행히 최근 경북 경산시에 있는 문명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저에게 이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할 것을 부탁하기에 전체 2학년 학생에게 2년간 출강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했죠.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의 변화 발전된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유튜브 요산수당에서도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읽고 성독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절로 그 구절에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한 구절씩 외우게 되고 그 구절을 외움으로 내 가지고 자기 마음도 그쪽으로 인간의 인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명심보감의 수업 진행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강좌에 한 구절을 소개하여 지루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한 구절마다 예를 들면 공자님의 말씀, 장자의 말씀, 태공의 말씀 이런 것을 한 구절만 모아져 있죠. 명심보감은 그 구절을 한 시간에 한 강좌에 한 구절만 수업을 하게 돼서 지루함을 없게 했다. 두 번째, 명구를 남긴 인물을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태공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 마원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인물들을 소개함으로 해서 다양한 인물들의 그 삶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새롭게 익힌 한자와 문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한자를 소개하고 거기에 관련된 글자, 문자과 관련된 글자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자가 아니고 이거는 한문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설명도 보충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시된 내용의 활용처를 예시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구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꾸의 형상을 표시했습니다. 대꾸라는 것은 동쪽이면 서쪽, 남자면 여자, 이것이면 저것, 이렇게 반대의 뜻으로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문장이 길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자수학을 보면은, 사자성어를 보면은 넉 자로 글자를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두 자만 하면 되는데 두 자를 더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두 자만 하면 되는데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자를 더 보태놨는데, 사람들은 두 자보다 넉 자가 많다 하죠. 오히려 두 자를 보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학습한 구절을 성독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어도 되겠습니다. 성독이라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연구를 안 했겠어요? 그 연구 결과가 최고의 방법이 성독입니다. 성독은 소리내서 읽으면서 눈으로 보겠죠. 또 눈으로 보고 읽는 소리가 귀로 들리겠죠. 삼위일체의 방법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다른 것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성독입니다. 각 단원에, 예를 들면 개선편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개선편은 계속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넘어가면 또 다시 그 장을 1000명편을 넘어가서는 또 다시 1000명편을 또 반복해서 계속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성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방법에 따라서 재미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도 있을 거지만은 학습이라는 것은 습은 새가 자주 날듯이 반복에 있습니다. 그 반복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을 느낄 때는, 새가 한번 날 때는 기분이 멋지겠죠. 죽여주겠죠. 그 깨달음을 공자님은 열로 표현했습니다. 기쁠 열로. 자, 여러분도 이 명심보감의 구절을, 좋은 구절을 한두 구절 외워서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